안녕하세요. 법인 컨설팅, 자산 승계 컨설팅 20년 경력의 미스터 O의 가족기업 연구소 미스터 O입니다. 오늘은 인기 배우이자 가수인 황정음 씨가 가지급금 때문에 형사처벌받아서 호족에 빨간 줄이 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상담 신청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음 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떠들썩하게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황정음 횡령으로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많은 기사들이 검색됩니다.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는 황정음 씨가 본인이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 회사 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해서 42억 원은 개인 명의로 코인에 투자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카드 대금, 이자 납부 등 소소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지난 5월에 제주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이 있었고요. 황정음 씨는 6월에 곧바로 횡령한 돈 44억 원을 개인 자산을 처분해서 상환했습니다. 8월 2차 공판에서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9월 1심 선고에서 초범 인점, 횡령한 돈을 상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마무리되었습니다. 40여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다니 황정음 씨가 간이 부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금액을 떠나서 회사 돈을 횡령하다니요. 사전에서 횡령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본래의 정당한 방법이 아닌 가로채는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행위라고 하네요. 즉, 황정음 씨가 회사 돈을 불법으로 가로챘다는 것인데요. 형법에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됩니다. 즉, 벌금형은 없고 반드시 형무소에 들어가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살아야 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회사 돈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호적에 빨간 줄 가고 징역을 살아야 하는군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황정음 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그런데 실상을 파헤쳐보면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많은 대표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가지급금이었는데 횡령죄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우리 대표님들 상당수는 횡령죄를 범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호적에 빨간 줄 가고 징역형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의 대표님들 대다수는 가지급금이 큰 범죄가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계실 겁니다. 다른 회사도 다 있는데 뭐 회사 운영하다 보면 다 생기는 거지 뭐. 회계 세무 처리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등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정음 씨는 악질적으로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렸을까요?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이라서 회계 자료가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에 공시가 됩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이 발생했으며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매년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단기 대여금 잔고가 11억 7천만 원, 2022년에는 62억 4천만 원, 2023년에는 일부 상환해서 48억 5천만 원, 2024년도에도 일부 상환하여 잔고가 40억 4천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미수수익으로 1억 7천만 원, 4억 9천만 원, 3억 1천만 원 매년 계상하여 처리했습니다. 회사 돈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몰래 빼돌린 것이 아니고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들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이 회계 장부에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아 처리하였습니다. SBS의 관련 사건 보도 중에 양지민 변호사는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회사 자금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지급금을 횡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 11263의 판시 사항을 보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인출하고 사용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하였고, 나중에 갚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 외에도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의 판례에서도 가지급금을 갖다 쓴 것을 횡령죄로 판단하여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없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회사에서 잠시 자금을 빼서 사용하는 것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관례, 통념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 때문에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징역을 살지 않으려면,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을 갚는 게 최선의 방책이겠습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갚을 수 없다면 우리 회사 장부에 계상된 가지급금이 왜 발생했는지 발생 원인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회계부서 직원 또는 세무대리인의 과실 또는 부실 회계 처리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걸 밝혀내어 오류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여건상 드러낼 수 없는 경비, 즉 인건비로 지급하고도 부득이 인건비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한 근거 및 증빙 서류를 갖추어 놓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등거에 영업을 활발히 하기 위한 리베이트, 이건 참 필요악입니다만 이도 자칫하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 수중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증빙을 갖춰 놓을 수도 없습니다. 영업상 부득이 필요하다면 대표님 등이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등이 직접 가져다 쓴 돈. 우선 장부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상에서 완전히 누락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장부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반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장부상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이는 정말 몰래 갖다 쓴 돈이므로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번거롭지만 주총 또는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와 대표 간의 금전 거래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자 변제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는 금전 소비 대차 약정서 등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앞에서 가지급금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을 갚는, 변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으로는 우선 대표님의 재산, 즉 대표님 명의로 된 현금, 부동산, 산업재산권 등의 재산으로 갚는 방법입니다. 특히 법인의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가 대표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별도로 승계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법인에 포함시켜 승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므로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즉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고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은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에 있는 돈 또는 미처분 잉여금을 활용하여 갚는 방법입니다. 즉 회사에 자금을 인출하여 갚는 방법인데, 이는 반드시 회사에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현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로부터 대표님이 받아야 할 돈을 만들어 놓고 갚아야 할 돈 가지급금과 상계시키면 됩니다.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방법, 조금 내는 방법, 많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STF, 신자본 환원 등 자본거래, 감액배당 등이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방법이고요. 퇴직금, 자사주 양도 등이 중간 정도의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손쉬운 급여 배당을 통한 방법은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회사 및 대표님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전략을 예시하면 표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전략, 분류소득 전략, 자본거래 전략 등 정규 전략과 비정규 전략으로 신설사업자 상호거래 전략, 결손법인 인수 활용 전략, 영업권 전략, 감액배당 전략, 신설법인 전략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역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무료 상담을 통해 회사의 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초회 상담은 무료이니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은 인기 배우이자 가수인 황정음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기업들도 관행적으로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지급금이었으며 가지급금이 형사처벌 징역을 살 수 있는 횡령이라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그리고 가지급금이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위 번호로 상담 신청 문자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